9월 22일 네 번째 시간이네. 아이고 이렇게 뭐가 많디야. 오늘 좀 더 열심히 빡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고 우리 내일까지 하면은 일제시대 전까지 다 끝나요. 누가 뭐 이렇게 많이 하냐 하겠지만, 자, 다 내가 머리에 넣어야 될 건 다 넣었어. 넣어야 될 건 웬만치 뭐 부족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어보다가 여기 없잖아요. 그럼 추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만의 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만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더 잘했으면 좋겠고, 나름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뭐 여기 방과후 수업 하는 거 있어서 대충 하고 갈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게 나도 내 도리 같아. 왜냐면 내가 이거 하고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는데 내가 열심히 안 해봐. 그러면은 의미 없죠? 나도 여러분들한테 도리를 다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선생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공부 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맞잖아. 대충 하고, 자, 여러분들 대충 하고 집에 가. 이러면 나도 편해. 근데 그럼 나도 마음이 찝찝할 것 같아. 최선 다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더 많을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쉬는 학생들보다 공부하는 학생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래요. 아마 그 결과 여러분들 올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선생님 많이 떨어져 봤다고 그랬죠? 탈락하면 나였어요, 선생님. 대학교 때 선생님 탈락하면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다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수밖에 없더라고. 우리 같은 천재 아니잖아요. 천재야? 천재야? 핸드폰이 끝났어? 꺼졌어? 상관없어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자, 천재 아니잖아. 천재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잠깐만요. 그걸로 해놓으면 돼.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열어. 자,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학농민운동부터 이제 가보기에 하는데, 우리가 오늘 할 건 여기서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가보기역하고 딱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흐름 잡습니다. 여기 사실 여기 있는 내용도요, 선생님 교재 있는 거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져왔다고 봐도 돼요.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갑신정배 이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갑신정배 이후에 당연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 심해졌어. 왜냐면 급진 대화파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청나라 군대가 철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변을 일으켰다 실패했잖아요. 청나라 입장에서 훨씬 더 간섭을 많이 하겠죠. 이놈들이 아직 여유가 있었구만. 훨씬 더 청나라는 내정 간섭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청나라가 너무 감나라라 배나라라 다 하니까 사실 조선 입장에서는 이 조선의 힘으로는 청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청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악수예요. 좋은 수는 아닙니다. EEJ라고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랑캐를 활용하자, 뭐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자 졸업 비밀 협약을 추진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몰래 조약 추진하다, 이거 실패해요. 추진이라고 써놓은 이유 알겠죠? 결국 이 졸업 비밀 협약을 추진했던 이유는 청나라가 너무 내정 간섭하니까 이걸 한번 극복해 보려고, 러시아를 이용해서. 근데 이게 좋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러시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복했어. 그럼 러시아가 간섭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또 아마 거문도 사건이라고 기억날 거예요. 저기 그 전남 여수에서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자, 거문도란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문도에 영국이 뜬금없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1885년부터 87년까지 횟수로 3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금 졸업 비밀 협약도 추진하려고 그러고 뭔가 러시아가 계속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불법으로, 니네 이제 여기서 더 내려오지 마. 우리 영국이 지금 여기 깃발 꽂았으니까. 그래서
졸업 비밀 협약 이후에 계속해서 러시아가 슬금슬금 밑으로 내려오니까 비밀 협약 추진 이후입니다. 이거 지금 맺은 게 아니니까요. 추진 이후에 이거 보니까 러시아가 내려오겠구만 싶으니까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있다가 나중에 빠져나간 거예요. 오케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갑신정변 이후에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때 우리나라의 육일준, 그 다음에 부들러 이 양반이랑 둘이 해가지고요 중립화론 이런 거 어때요? 중립화론은 어느 편에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국가를 중립국으로서 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들러랑 육일준을 중심으로 해서 육일준도 서유경문이라는 이 육일준 보빙사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그때 갔다 온 거를 글로 쓴 게 서유경문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부들러랑 육일준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립화론을 추구했지만 이것도 다른 나라가 중립국으로 인정해줘야 우리가 중립국이 되는 거지. 나 중립국이에요 했는데 아무도 인정 안 하면 어때? 그냥 의미 없는 거죠. 결국 중립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중립국이 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 열강들이 한반도라는 먹잇감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고 막 대립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오는 거야. 자, 여러분 동학이라는 종교 어떻게 보면 최재우 선생이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교조신원운동? 최재우 선생이 혹세무민이라는 죄명으로 세상을 현혹시킨 죄라는 그런 죄명으로 사형을 당하니 우리 억울하게 돌아가신 최재우 선생, 최재우 교주님의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을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교조신원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당시 우리 삼례, 전주 옆에 있는 삼례 있죠? 삼례에서도 삼례 집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조신원운동은 결국 동학이라는 게 농민과 만나게 된 계기야. 동학과 농민이 만나게 된 계기라고 보시면 돼. 확산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이 농민들이 우리 같은 하층민들이 동학이라는 종교에 어떻게 보면 심취를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동학이라는 종교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일어나는데 크게 1차랑 2차로 나눠집니다. 자, 여러 사건들 이건 시간 순서를 알면 좋아요. 그냥 문제가 시간 순서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1차 보시면요. 조병갑 당시 고부군수 지금으로 지금 정읍시장 정도 되는 고부군수 조병갑이 횡포를 부립니다. 만석고라는 저수지하나 파가지고 물값을 받은 거야. 물값. 농사 지을 때 물값을 받아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전봉준 여러분 생각나죠? 우리 동학농민운동을 어떻게 보면 이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다, 영화를 만든다. 주인공은 전봉준 장군이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고부의 백성들, 농민들이 고부에서 밀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조병갑은 도망가거든요. 그랬더니 당시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 밀란을 수습하는 직책이 안핵사입니다. 암행어사 말고 안핵사라는 직책이 또 있었어. 그 밀란 일어난 지역 가가지고 수습하는 게 업무예요. 그런데 안핵사 이용태라는 인물이 와가지고요 고부 밀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혼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곤장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안 되겠다 이거. 세상을 뒤엎어버리자 해서 고부 점령한 다음에 백산, 지금 저기 부안입니다. 부안 가면 백산중학교, 백산고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것처럼 백산의 집결에 많은 농민들이 백산에 모였어. 근데 이 백산이 흰백자, 왜 흰백이야? 농민의 옷이 무슨 색이야? 흰색이잖아. 백이민족 흰색이잖아. 멀리서 보니까 그 산에 둘러싸여 있는 농민들을 보니까 산이 흰색으로 보였대. 그래가지고 백산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래서 백산에 집결했을 때 그때 보국 안민, 제폭 구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구호죠. 보국안민,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라. 보국안민, 제폭구민, 폭정을 일삼는 참관어미들 제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을 결국에는 구호로 백산에 모인 다음에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황토현 전투 1차와 관련된 거예요. 1차와 관련된 거 황토현 전투.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 황령촌 전투. 이거 장성 전투라고 하는데 다 이게 전라도 지역입니다. 이 두 전투에서 관군과 조선 관군과 동학농민군이 싸우는데 누가 이겨? 동학농민군이 이기죠. 그런데 결국 어디를 점령해 버렸어? 전주성. 여기 전주성을 점령해 버렸어요. 이거 조선 정부 입장에서 큰일 난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전주성을 점령했는데 이때 또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누구한테 또 도와달라고 그랬어. 이게 역사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내가 보니까 이거 교훈을 얻었으면 안 했어야지. 청한테 또 도와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텐진 조약으로 누구도 왔어? 일본군도 같이 온 거야. 청나라 군대가 아산으로 딱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가 인천으로 딱 들어와. 왜? 텐진 조약 우리 맺었잖아 그때. 공동 철수, 공동 출병. 이렇게 되니까 와 큰일 났네. 이거 빨리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전주 화약. 빨리 지금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 이거 혹 이러다가 하나 뛰려다가 이건 20개 더 붙이겠다 싶으니까 전주에서 화약을 맺습니다. 동학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그래서 화약을 맺고 당시 여러분들 화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군의 요구 조건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강소라는 걸 설치해요. 동학농민군들이 동학농민 운동했던 이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 운동 세력이 만들었는데 각 지역의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고요. 당시에 패전개혁안 12개조라고 하는 동학농민 운동 어떻게 보면 동학농민군이 주장했던 개혁안 12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안 12개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지켜지고 있는지 보는 거고, 이 패전개혁안 12개조에는 당연히 토지균분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원했던 거는 지조법 개정이 아니야. 토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거기다 신분제도 없애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하층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이 교정청은 뭐냐면요, 농민군이 요구 조건을 정부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낫잖아요. 이거 농민군한테 끌려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부도 이 동학농민군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정부 차원에서 개혁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개혁하려고 교정청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치구인 집강소를 설치해서 패전개혁안 12개조가 지방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했고요. 이 집강소는 이러한 개혁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한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해피엔딩으로 얼마나 좋아. 자,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가세요 했더니 청나라 군대는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근데 누가 안 가? 일본 군대가 안 가요. 일본이 어디를 점령해요? 경복궁 점령해버립니다. 경복궁 점령한 다음에 아산에서 지금 집에 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청나라 기습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청일전쟁이 발발하죠. 기습 공격한 다음에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학농민 운동, 동학농민군의 성격이 바뀌어요. 자, 원래 반봉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그런 봉건적인, 어떻게 보면 그 성리학이라는 구제도에 대한 모순, 이런 거에 대한 반발이었잖아. 1차 동학농민운동 보면 결국 시작은 조병갑의 횡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기존에 있던 구제도에 대한 모순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그런데 2차 보세요. 일본을 때려잡자. 반외세.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논산에 모여요. 충남 논산의 농민군이 다시 모입니다. 성격이 바뀌었죠. 이제 일본군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가로치고 북적, 남적 했는데요. 당시 다 모였다는 거야. 북적은 종교 세력입니다. 아무래도 농민보다는 그 북적, 동학에 더 집중하는 세력이고, 남적은 전봉준 등 농민 쪽에 더 힘이 있는 동학교도지만 농민 입장이 남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인 북적과 농민 남적이 다 합친 거야. 그냥 동학이라는 걸로 다 합쳤어. 논산에 모였어. 누구를 쫓아내려고? 경복궁 점령한 일본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여러분들 저 올라가다 보면은 저기 정안윤에도 있잖아. 공주 쪽에 그 근처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일본군한테 패배를 하게 되고 전봉준, 김계남 등 우리 동학농민운동 지도부들이 체포를 당하게 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크게 보면 1차와 2차가 있고요. 1차는 반봉건적인 성격, 구제도에 대한 모순 때문에 일어났고요. 2차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일본을 쫓아내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두 가지의 이 성격을 1차와 2차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시험 문제는요 순서가 나옵니다. 이 뒤에, 이 사이에. 그래서 순서가 많이 나오고, 특히 황토연, 황룡총 전투는 1차, 우금치는 2차로서 우리가 1, 2차를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전주성을 점령했고, 이런 교정청과 집강소 설치와 관련된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텐진 조약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암기를 하는 대신에 스토리를 먼저 잡고 암기를 하셔야 돼. 스토리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통합농민운동 여기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고 잠깐 끊고요. 마지막 하나 더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